서울여고 학습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잘 봤어도 확인하고 갑시다.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는지 적중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서울여고 내신 출제 가이드 서울여고 담당 강사 이승민입니다. 서울여고 내신 출제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요. 서울여고 내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서울여고의 킬러 문항, 서울여고 내신 적중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떻게 향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서울여고 내신 출제 경향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문학이 13문항으로 전체 지문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화법과 작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법과 작문은 사실은 학생들이 점수 채우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기본 점수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법 19%밖에 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까지 틀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여고 킬러 문항으로 첫 번째 문학 파트입니다. 문학 파트의 외부 지문 분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난도 깊은 문항이었고요. 해당 부분을 지문을 분석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시간을 소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요. 객관식 9번인데요. 객관식 9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문항에서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요. 학생들이 분석에 어려움을 조금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요. 제가 단호하게 적어놨죠. 틀리면 안 됩니다. 점수 가져가셔야 해요.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조건을 잘 지켜야 되고요. 조건 자체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은요.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 왜 이렇게 모두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을까요? 근데 여고들의 특징입니다, 어머니들. 학생들이 하나만 제대로 모르더라도 이 문항을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여고 시험지의 특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여고와 관련돼서요. 제가 찍은 적중 포인트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중간고사 기출문제에 향수와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지문 우리 친구들은 새롭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직전에 제시한 한 100문제 정도 되는 직전 연습 문항이에요. 이 지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향 앞에서라고 하는 이 지문을 한 번쯤은 분석을 해봤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 적절하게 잘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법 문제에서 실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었는데요.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라고 하는 가사예요. 문법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린, 아마도 50% 이상은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요. 모두 골라서 답란에 표기하세요라고 해서 OMR에 2개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학생들이 발문을 읽지 않았다면 당연히 틀렸겠죠.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구체적인 지문이 보기로 밑에 나와 있고요. 실제 보기를 분석해서 어떤 의문 변동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 문제들이요. 저희 클리닉 시간, 그 다음에 추가 문제로 많이 연습한 문제입니다. 저희 친구들 분석 연습하는 클리닉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클리닉지 문제를 보시면 모든 단어를 찾아서 해당 단어의 발음과 일어나는 의문 변동의 종류를 쓰세요. 라고 해서 똑같이 5점짜리 문항으로 출제를 했죠. 그래서 5점짜리 문항이면 얘들아 적어도 5개는 꼭 나와. 그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은요. 무조건 5개를 적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곡의 가사까지 분석을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 저를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이 문항은 많이들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출 중에서는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의 보기 지문에요. 해당 부분에 소라당 가는 길과 관련된 유능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되어서 16번 문제에서는 해당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유능길 작가의 말까지 추가가 되어서요. 해당 부분을 지문 분석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매우 힘들었을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봤다면 그나마 이해는 좀 더 쉬웠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서울여고 외부지문 꽤 나옵니다. 분석도 다채롭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충분히 연습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서 틀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요. 고등학교 국어 같은 경우에 혼자서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여고는 특히 더 그렇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다 분석을 해보게 했어요. 그래서 저랑 클리닉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했었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니 친구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객관식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사가 없습니다. 단어, 어구, 어휘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시간이 부족해요. 물리적인 걸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가장 시간이 부족한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 저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하는지 연습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피드백 받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관식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뭘 써야 될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은요. 사실은 배운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의 이론이나 해당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닉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연습,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지났습니다. 내가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습 방법이든 아니면 문항을 분석하는 방법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클리닉을 진행을 하면서 꼭 이건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서울여고 내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출문제 및 학교 진도, 학습지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스텝 2로요. 전주에 배운 내용을 클리닉으로 점검합니다. 수목금토일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 되는 시간을 찾아서 오시면요. 클리닉지를 풀어보게 될 거고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과제가 제시됩니다. 충분한 양의 과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모두 풀어가지고 수업 시간으로 오셔야 되겠죠. 수업 전에는요. 매 시간 시작 시간에 보는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습 테스트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및 변형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김종길 국어 논술학원에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서울여고 담당 강사 이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